민주당은 평소에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가공림을 내세워 가짜 인터뷰를 조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당은 애초부터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국민의당은 한 사람만의 제보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할 정도로 무모하지도 않습니다. 뭐예요? 그때 5월 7일 날 국민의당에 무슨 단장인가 하시는 분이 공정선거 추진단장. 네. 그런데 어처구니가 없어서 한번 들려드려봤습니다. 저런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정말 분석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날 공명선거추진단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준용 씨 그 특혜 의혹 이 그 증거라고 이 녹취 파일 이렇게 공개하고 나서 그 기자회견한 내용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어떻게 확보하게 되었는가? 국민의당이 입수했다. 직접 통화를 한 건가? 그렇다. 예, 지금 말씀하신 분은 야수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프로 문빨러가 되고 싶은 야수입니다. 프로 문빨러. 그 옆에는 이상한 복장하고 계신 우리 희랑님. 안녕하세요, 희락입니다. 왜 이상해요? 팟캐스트계의 패션 리더. 발음 좀 해줘요. 패션 리더. 패션 리더, 그런 말 쓰긴 합니까? 트렌드 리더, 트렌드 리더. 패션 트렌드 리더. 자매 명종님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유명동입니다. 그리고 마차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저는 푸른나무고요. 이야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그 기자회견 5월 7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이 안 나왔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텐데 별게 다 나와 있어요. 야, 진짜 너무 웃겨요. 그럼 제가 문 후보께 묻겠습니다. 카이스트 교수가 서울대 교수로 이직한 것이 특혜입니까? 아니면 권력 실세에 있는 아버지를 두고 있는 아들이 5급 직원으로 채용된 게 특혜입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저는 제안합니다. 국회에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교문이 열고 환노위 열어서 모두 다 투명하게 저는 검증받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내일 그 두 위원회 상임위 열자고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제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대선 토론 때 안철수 씨가 처음에 김미경 교수 자기 이야기하면서 카이스트에서 서울대로 옮기고 이런 것들이 특혜입니까 하다가 갑자기 말이 바뀌면서 네. 그것이 특혜입니까 아니면 정권 실세의 아들이 5급 상당의 직장에 들어가는 게 특혜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말하는 장면과 목소리를 들어보면 실제로 저는 그 느낌 보면서 안철수 씨는 알고 있었다는 제 느낌적으로 느끼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뭐 이건 그냥 의혹 제기예요. 안철수 씨 죄송합니다. 저작된 사실임을 알고 있을 때는 그것을 부각시키지 못하고 살짝 끼워 넣는 방식으로. 근데 그 대선 토론을 보면 그 이야기를 물어보자마자 화제를 바꾸면서 이거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자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특혜입니까? 이것이 특혜입니까? 라고 물으면 문재인 후보의 답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 답이 들어올 틈도 없이 이걸 상임위에서 다루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바꿔가는데 거짓말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럼 제가 문 후보께 묻겠습니다. 카이스트 교수가 서울대 교수로 이직한 것이 특혜입니까? 아니면 권력 실세에 있는 아버지를 두고 있는 아들이 5급 직원으로 채용된 게 특혜입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저는 제안합니다. 국회에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교문이 열고 환노위 열어서 모두 다 투명하게 저는 검증받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내일 그 두 위원회 상임위 열자고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도 강력하게 안철수 후보가 알았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를 해보는 거예요. 저도 안철수가 모를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요. 이게 그 녹취록 파일에서 이야기됐던 여러 가지 팩트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짚어보면 굉장히 광범위한 조사, 그러니까 한 개인이 이유미 씨라는 사람이나 아까 이준서 최고위원이라는 분이 그냥 단순히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정보를 취합한 다음에 시나리오를 쓰고 대본으로 정리한 다음에 그거를 뭐 이렇게 서로 그 연기하듯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그 문준용 씨 주변을 조사하고 파헤친 다음에 그 팩트들을 정리해가지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시나리오를 썼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그 사건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용주 의원이나 좀 전에 들려드린 그 음성 파일을 들어보면 한 건의 사건 갖고 우리가 그러는 거 아니다. 여러 건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여러 건을 본인들이 확인했다면 그 증거를 내놓으면 되고요. 확인 안 했다면 그 자체로 자기들이 거짓말했다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예. 확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 이준서 최고위원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거든요. 제가 그 예전에 이분하고 같이 이제 사회적 기업 창업을 해가지고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책임 소재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것도 굉장히 많으신 분이고 꼼꼼한 정도가 그러니까 거의 뭐 이상주의자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범죄에 대해서 스스로 구상하고 기획하고 가담하고 이렇게 할 사람이 못 돼요. 혼자 예. 단독. 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성격이에요. 그 사람 성격 자체가. 그래서 이게 처음 이준서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겠지, 동명이인이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런데 이거를 이유미 씨랑 이준서 씨 두 사람한테 그냥 다 덮어 씌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유미 씨는 당에서 케어해주지 않는다고 막 울고 있는데 원래 당은 케어해주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그 국민의당 카페 같은 데 들어가서 보면요. 이준서 이유미가 누구냐 득보다 민주당 프락치 아니냐 막 이러고 있던데요. 아, 좀 심하네 이 양반들. 나는 그런 의혹도 좀 제기를 해봐요. 이준서 씨가 전공이 디자인 쪽이더만요. 예.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 문준용 씨가 공모전에서 뭐 여러 가지 입상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들 레벨에서 그러니까 이준서도 나름대로 성공한 벤처 사업가라고 하니까 같은 디자인 쪽이면은 분명히 문준용 씨가 어느 정도의 레벨이 있는지는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이분이 디자인 대학원 그린 디자인 전공까지 하고 그 친환경과 공존의 가치로 세계가 먼저 주목한다는 그 타이틀을 두고 디자인 자체를 굉장히 그 에코 프렌들리 친환경적으로 좀 알려져 있게 지금 포장이 돼 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야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쪽 분야에서는 그렇게 안 알려져 있는 사람도 아니고 꼼꼼도 하다고도 좀 알려져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꼼꼼하고 이렇게 대범한 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성공한 사업가, 디자인 전공, 꼼꼼함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는 하지만 태생적인 한계가 있죠. 국민의당으로 들어갔다는 거. 그건 태생적인 한계예요. 그러니까 야수님은 그분을 잘 아니까 인간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깊은 부분을 알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국민의당을 안철수한테 갔네? 아이 그러면 뭐 안 봐도 뻔해. 이렇게 나오거든요. 답이. 저 사람은 무엇을 지향하고 사는가는 그러니까 답이 나와요. 하긴 저도 그 국민의당 입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로는 연락을 안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잘못하면 엮일 뻔했어. 근데 지금 오늘 벌어진 일들은 방송하는 이 시간까지 이유미 씨, 이준서 씨 집을 압수수색했고요. 이준서는 검찰에 지금 가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용주 의원은 그 기자회견 통해 가지고 나는 조작을 지시 안 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기 입으로 한 말 있어요. 내가 한 사람한테만 제보를 받은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복수의 제보를 받았다. 그럼 그걸 까야 된다니까요. 이용주는 내가 지시를 안 했다라고만 발뺌을 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네. 이용주 의원이 그런 얘기도 했죠. 국민의당에서 개입된 것이 밝혀지면 의원직 사퇴하겠다. 화이팅. 이게 단순히 그 사퇴해가지고 끝날 게 아니고 이건 정말 범죄 자체가 저는 처음 들었을 때 정말 너무나도 섬찟하더라고요. 정봉주 의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무나도 섬찟해가지고 이게 실형을 살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기승전 문준영이었었잖아요. 대선 내내 정말 털어도 나올 게 없으니까 이걸 그냥 슬쩍 흘리는 듯 하면서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5월 5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너무나도 크게 그 전에도 계속 밑밥을 깔고 뭐 이걸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쯤 되면은 이 여론조사라든지 뭐 그런 거 공표하는 것도 굉장히 애매한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네들이 이걸 알고 한 거지 모르고 했다가라는 거는 예.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발표 시점이 깜깜이 선거 들어갈 때였어요. 그 직전. 그러니까 예. 깜깜이 선거 들어가기 직전이었고 사전 투표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그냥 제보가 들어와서 우리가 팩트 체크 못하고 흘렸다. 잘못했어.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얘네들이 안철수를 비롯해서 박지원을 비롯해서 이 수뇌부들이 오랜 시간 동안 A, B, C 플랜들을 쭉 짜고 있다가 마지막에 던질 수 있는 플랜을 던진 거예요. 자기들이 이기기 위해서 최종 무기를 던진 거거든요. 그것도 조작된 거. 예.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면 나는 안철수 후보에 집중합니다. 안철수 씨가 대선 토론 때 했던 말은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것을 특별히 잘 부각시키지는 않네라는 게 첫인상이었고요.
흘러가듯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문맥을 던졌던 것도 지금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봤는데 맞아요. 문재인 후보에게 답을 들으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고 이것이 특혜입니까? 뭐 아버지를 둔 뭐 5급 상당의 뭐 이런 게 특혜입니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사건의 기본적인 가장 핵심은 문준정 씨가 어디를 들어갔냐가 아니라 아버지가 뭔가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놓고 아들을 특혜 채용하는데 아버지가 주도를 했다 요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제가 그런 질문을 여러 사람들한테 해봤어요. 안철수가 정말로 그런 것을 조작할 수 있는 인격일까요? 아닐까를 질문해봤어요. 다수의 사람들은 그래도 안철수가 그 정도까지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평소에 이미지 때문에 그래요. 제가 대선 겪으면서 느낀 건데 MB와 연관성 같은 걸 보고 느낀 건데 다시 한번 제기해봅니다. 전 충분히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주도적으로 조작을 했다, 지시했다가 아니라 조작을 하려고 하는 그 조직의 제한, 응집력을 제어할 의도가 없었다는 거 저는 봐요. 그러니까 실제로 결재까지 했을 확률도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장 대표적인 태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모르겠으니까 알아서 해.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상황을 다 알고 아는 상태에서 나는 도저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나는 모르겠어.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닐까. 내가 심리적으로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명백하게 그게 거짓인 걸 알고 누구한테 질문을 던질 때는요. 더군다나 생중계되고 있는 TV로 하는 대선 토론이잖아요. 이럴 때는 정말 흘리듯이 한 방 치고 상대방 답 듣고 싶지 않고 다른 걸로 바로 넘어가고 사람들한테 그 문장만 인식하고 남아있게끔 하려는 전략을 구사했다고 봐요. 그 음성 파일을 다시 한번 제가 방송에 넣어드리도록 할 텐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제가 문 후보께 묻겠습니다. 카이스트 교수가 서울대 교수로 이직한 것이 특혜입니까? 아니면 권력 실세에 있는 아버지를 두고 있는 아들이 5급 직원으로 채용된 게 특혜입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저는 제안합니다. 국회에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교문이 열고 환노위 열어서 모두 다 투명하게 저는 검증받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내일 그 두 위원회 상임위 열자고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트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당. 다시봄님의 트윗입니다. 안철수는 사퇴한 지역구의 산불 현장에 바로 나타나더니 당의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의 엄청난 조작 사건이 터졌는데 입장 표명은커녕 코빼기도 안 보임. 현재 민간인 신분이라서 산불 났을 때도 이미 민간인 신분이었음. 대선 후보로서 책임감 따윈 없는 건가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이니즘님이 송민순 수첩 일기장 조작, 홍준표 편지 조작, 안철수 녹취 녹음 카톡 조작. 야, 수법은 네가 제일 들어 이 새끼야.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사진을 첨부해 주셨어요. 그 대선 후보 당시에 그 썰전에 나왔었잖아요. 그 썰전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 밑에 자막이 크게 이제 딱 박힌 게 나쁜 것을 배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똑같아.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연마해요. 나중에 방송으로 많이 써먹게. 예, 프로 문발로로 거듭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안철수가 사과를 할까요? 그래서 제가 대략 예측을 한 게 안철수 스타일로 보면 사과를 할 수는 있는데 당장 안 할 거다. 그리고 안 하고 그냥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게 안철수가 사과를 하게 되면 또 전국이 한바탕 더 휘몰아치는 그 소용돌이가 있고요. 일부 이제 음모론 하시는 분들에 의하면은 지금 이게 김경준의 BBK를 덮으려고 국민의당에서 터뜨린 사건이다. 셀프로 터뜨린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이득이 더 크냐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BBK 사건이 덮이는 건 아니죠. 이슈가 조금 더 컸다 작아졌다 할 뿐이지. 그리고 당장 김경준 씨가 그걸 터뜨렸다고 해서 수사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법적으로 끝난 사안이라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지 않으면 좀 힘들다고 보고. 김경준 씨가 트위터에 그런 글을 썼어요. BBK 사건을 다시 공론화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다. 이미 형사 처벌이 끝났기 때문에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다.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하지만 이것은 진실 차원에서 반드시 밝혀야 될 부분이다라고 트위터에 써 있고요. 그리고 트위터에서 그것도 썼어요. BBK 사건, 조작 사건,
12년 대선 조작 사건과 버금가는 게 이번 국민의당 조작 사건이다. 이런 것도 썼어요. 근데 이거는 더 악질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악질적이죠. 원래 있던 증거를 왜곡시키거나 뭐 은폐하거나 이렇게 뭐 더 확대시키거나 확대 해석하거나 할 수는 있는데 없는 걸 지어내는 건 이게 차원이 다른 문제죠. 완전히.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게 좀 예전에 부당거래라는 영화 있었지 않습니까? 그 증인부터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차례차례로. 이렇게 무릎 꿇리고 류승범이 검사로 나와가지고 정말 허벌나게 때려가지고 그게 생각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달님 딸버떼님의 트윗입니다. 국민의당이 지금 이유미가 사회초년생이라고 개구라를 치는 중. 38살이다. 38살 때 박지원은 뉴욕 한인 회장이었다. 38살 때 박주선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이었다. 38살 때 주승영은 광역 의원이었다. 이게 사회초년병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38살 여자에게 사회초년생이라며 너그러운 마음을 베풀었었나요? 이유미 경력을 보니까요. 삼성그룹 들어가서 생활하다가 아마 결혼하고 직장을 그만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주부 생활을 하고 있다가 카이스트 대학원 들어가서 안철수 만나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철수의 제자로서 흔히 말해서 어제 이제 국민의당의 표현에 의하면 안철수 전 대표의 광팬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 좀 웃긴 것 같고. 그러니까 안철수의 엄청난 측근이고요. 안철수를 동행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선거운동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책까지 냈어요. 안철수 선거운동의 기록을. 네. 그 정도 사람이면 안철수의 어떤 당의 직책을 떠나서 안철수의 측근인 건 맞고요. 일단은. 이준서 자체가 또 저도 기억나요. 대선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안철수가 벤처 누구누구를 만나가지고 이 사람들과 뭔가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그 사진에 젊은 사람 2사람이 나오죠. 그중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준서였고요. 네. 그러면서 이준서를 그 벤처 4차 산업혁명 이런 개념을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최고위원으로 올려요. 네. 임명직 최고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이준서와 이유미와 안철수의 관계 속에 그러니까 의기투합을 한번 해볼까? 안철수 후보는 절대 모르게. 그래서 이용주 의원한테 거짓 정보를 갖다 바치는 있잖아요. 이 이유미 씨가 이력이 좀 특별한 사람이에요. 박근혜하고도 친했어요. 박근혜가 그 젊은 벤처 사업가들 그 모임에 있는데 가요. 그래서 박근혜가 가서 박근혜가 이렇게 가면은 누군가를 데리고 이렇게 같이 인터뷰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박근혜 옆에 딱 붙어가지고 한참 동안을 얘기를 해요. 박근혜 페이스북 보세요. 지금도 이유미 사진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 노란색 옷 입고 그 그 있는 퉁퉁한 모습에 그 있는데 이봐요. 이제 노란색 옷 안 입으세요. 입어야지. 아 노란색을 그 아니 그게 아니라 당색으로 쓰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난 퉁퉁한이라고 했어. 퉁퉁한 그것 때문에 지금 입으세요 한 거예요. 아 저도 퉁퉁해요. 뭐 어쩌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한마디 하실 거예요. 이따 방송 들어보세요. 네. 입으세요. 이보세요. 노문 정서공동체 적폐사장님의 트윗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유미 38세 두 아이 엄마, 여수 출신, 안철수 최측근, 여수갑의 총선 출마, 국민의당 대선 캠프 소속, 국민의당 청년부위원장. 그런데 기레기들은 평당원, 사회초년생이라며 박근혜가 김하영 옹호하듯 같은 감성팔이 자극하고 있음. 그러네요, 진짜. 네. 당직자 인구과 당원은 엄청 다르잖아. 그 이게 항상 평당원이라고 나와요. 언론에서. 그리고 자기들도 그래요. 그러면서 국민의당에서는 뭐 이상한 것들을 지금 꼬리 자르기를 던져내고 있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책 예. 안철수 그 책 뭐지 제목도 좀 그런데 그 책을 만드는데 이유미가 만드는데 안철수 측근에 있던 예. 다른 사람들은 다 반대를 했는데 이유미 혼자 독단적으로 만들었대요. 그러면서 꼬리 자르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국민의당도 웃기고 언론들도 정말 짜증나고 꼴보기 싫은 게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하고 눈만 마주쳐도 친노다, 친문이다 이렇게 막 그룹 지어놓고 이렇게 몰아붙이는데 이 그 이유미 씨하고 이준서 씨는 핵심 측근이라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이게 실제 관계는 모르지만 근데도 그렇게 보이죠. 예, 그런데도 언론이나 국민의당에서는 그냥 당원, 일반 당원이라는 말로 계속 이렇게 자리시키려고. 제 화살은 안철수를 향해 가고 있는데 예. 안철수가 몰랐을 개연성도 있고 알았을 수도 있고 알았으면서도 계속 거울을 시켰을 가능성도 있고 심지어 공모했을 수도 있고 이거는 난 몰라요. 저는 어떤 결론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안철수 씨가 사과를 할 것이냐 사과를 하기는 하겠죠. 근데 지금 현재 모든 시선이 안철수에게 모아져 있어요. 예.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냐 이걸 정식 기자회견을 할 것이냐 심지어는 안철수 쪽에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과를 하는 것까지 아.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없어요. 사과가 아니야. 그렇다고 안철수가 지금 죄인처럼 나와가지고 기자회견 하기에는 자기들 스스로는 모양이 엄청 빠질 거예요. 근데 점점 그런 시간이 길어질수록 비난의 여론은 확실히 안철수를 향할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청래 의원이 안철수의 사과문을 미리 한번 써봤더라고요. 예언을 또 했어요. 네. 네. 정청래와 더불어민주당님의 트윗입니다. 안철수의 입장 표명 예언. 안철수입니다. 저는 선거 운동하느라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잘 몰랐습니다. 조작자를 잘 모릅니다. 정치가 이런 건지 실망입니다. 이건 새 정치가 아닙니다. 구태입니다. 구태 정치는 추방해야 합니다. 당에서 잘 처리해야 합니다. 끝입니다. 양쪽에서 이렇게 성대모사를 제대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렇게 또 예측을 하고 있어요. 안철수가 사과나 입장 표명에 대한 것을 하는 시기가 오늘 내일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들어가면서 검찰에서 기자회견하는 그 타이밍에 맞추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안철수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다는 소식도 있고 부산에 있다는 소문도 있고 미국에 갔다는 있다는 소문이 있고. 제일 세던데요. 23일 날 부산에서 행사를 갖고 발표하기 직전에 그리고 이 박수선수 기자회견 하기 네. 직전에 미국으로 비행기 타고 가셨다는 얘기가 짜고 있는데 쳤네. 이분은 큰 이슈가 있으면 항상 미국으로 가요. 아 부러워. 저 문재인 대통령 따라간 거 아니야? 아 그랬나? 내가 먼저 왔다 막 이러려고. 근데 그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하는데 사실 정청래 의원이 그냥 쓴 글이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피해 왔어요. 자기 당내에 무슨 사건들이 일어나면은 내가 책임있다 이런 거보다는 구태다, 새정치가 아니다, 실망이다, 뭐 이런 방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고 실제 그 국민의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들 나름대로 이제 발버둥은 그거지 않습니까? 특검하자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 우리가 조작은 조작이지만 문준영이 정말로 특혜 채용된 건지 아닌지는 특검해보자 이거예요. 미친 소리죠. 박지원이가 한 얘기인데 이 양반이 이제는 벼랑 끝에 몰리니까 정말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어요. 아니, 진짜 나는 박지원 씨가 제일 비겁한 것 같아요. 비겁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이건 이게 비겁한 게 아니고 자기 책임도 있어요. 그 선대위원장이고 당 대표였는데 왜 책임이 없겠어요? 자기 책임도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사람들이 주범이에요. 이게 그 특검 주장 자체가 나하고 상관없다는 게 전제가 돼 있는 거잖아요. 너무 비겁한 거. 왜냐하면 특검은 통할 리가 없거든요. 검찰 조사도 안 했는데 특검부터 할 리가 없으니까 특검이라는 그 정치적 용어부터 먼저 던진 다음에 전체 그림에서 자기를 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비겁해요, 진짜. 이게 비겁한 게 아니고요. 저열한 거예요. 예. 굉장히 저열한 게 저열한 게 더 나쁜 것 같아서 일단 받아들입니다. 그게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말씀하신 것처럼 몰랐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고요. 예. 알았을 거고요. 어쩌면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사실은 아니에요. 제 생각인데 박지원이 주동해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령님의 트윗입니다. 국당은 특검을 할 게 아니라 청문회에 세워야 할 듯. 이용주에게 알고 있었죠. 조작인 거 알았다, 몰랐다. Yes or no. 그것만 대답해 보세요. 김경진에게 조작인 거 어떻게 몰랐을까? 평당원도 아니고 안철수 최측근이었다는데 조작인 줄 몰랐을까?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왜 몰랐을까? 진짜 몰랐을까? 말랑말랑한 힘의 트윗입니다. 이상돈, 안철수 광팬의 공작, 김동철, 뭔가 얻어보려던 사회초년생들의 발상, 박지원, 대선 당시 관련 제보 보고받지 않았다. 안철수도 보고받지 않았으리라 확신. 이용주,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이유미 본인이 했다. 국당 윗선들 꼬리 자르기 경이롭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달나라 시민 권지영님의 트윗입니다. 박지원이 문중용도 같이 특검하자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의 지도부급이 연루됐다는 반증이지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댓글이 많이 써 있는데요. 네, 박지원이 고백한 거죠 류의 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근데 아까 안철수가 뭐 사과를 할 건가 뭐 페이스북으로 할 건가 말 건가 말을 나눴잖아요. 설상가상 페이스북이든지 뭐 온라인으로 자기 그 입장을 표명을 한다면은 문자로 해고당하는 거랑 그것도 굉장히 비열하지만 그거는 정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태까지 해온 발자취를 보면은 그거마저 하지 않을 것 같지만은 그래도 할 거면은 정말
나와서 한번 결혼을 맞든지 좀 하세요. 그리고 안철수의 이력을 봤을 때 지금 그 사과문이나 사과의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안철수라는 사람 당사자가 고민하고 있을지 안 그러면 그 와이프가 대신 고민을 해주고 있을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빠는 저는 그 와이프가 일단 최고봉 그 다음에 엄마 고민을 열심히 대신 해주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원래 그분들이 1+1이죠. 네. 그러니까 시아버님하고 그 며느리가 둘이서 지금 머리 짜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이게 와이프 말을 제일 잘 듣는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자다가도 부인 말만 잘 들으면 떡이 쏟아진다고. 잘 들으면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말 잘 들으면 우리 저기 문재인 대통령 보세요. 부인 말 잘 들으니까 대통령 되잖아요. 또 그런 사례가 있네요. 박광원님의 트윗입니다. 1.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 증거가 있다. 2. 증거를 조작했다. 국민과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3. 대신 피해자도 수사해서 꼭 진실을 밝히겠다. 국민의당은 피의자입니다. 물타기 특검이라는 염치 없는 주장할 때가 아닙니다. 통렬하게 반성하고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지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명백하게 국민의당은 거짓말인데 이게 틀이 안 맞아요. 앞뒤가.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들려드렸던 사람이 그 당시에 이걸 주도했던 조직이 국민의당 공명선거 추진단이에요. 그 추진단장이 이용주 의원이고 그 아까 말한 처음에 들려드린 그 음성은 김인원이라고 부단장인 사람이고 그 한겨레신문 출신의 전 의원은 김성호 씨라고 이 사람이 수석 부단장이에요. 이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문준영 씨 친구라고 하는 사람의 이게 확보됐다. 어떤 상황이 확보됐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 지금 다 간부들이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아까 말한 이용주나 김인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한 사람의 제보만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런 그렇죠. 방식으로 자기들이 확신하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핵심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한 사람만 갖고가 아니면 나머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내놓지 않으면 이 사건은 국민의당 조직적으로 조작했다는 게 증명되는 셈이에요. 네. 근데 자기들은 지금 조작한 그 한 건을 갖고 문재인 후보와 문준영 씨를 몰아붙였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해명하지 않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공명선거 추진 단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계속 문재인 후보만 때려대는 뭐 이런 조직에 가까웠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당 차원의 조작에 지금 최고위원까지 연루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준서라고 하는 사람. 네. 물론 당의 실세는 아닐 거예요. 영입돼서 그렇게 앉았던 케이스라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용주 정도 되면 현역 의원이고 그 당의 단장이고 그 선에서 지금 이렇게 후보도 모르게 또는 다른 최고위원도 모르게 뭐 선거대책위원장도 모르게 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네. 이것은 조금 오래된 트윗인데요.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드와이트 S. 브라우닝 님의 트윗입니다. 오늘은 2017년 6월 18일입니다. 탄핵 없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직 대선은 6개월 남았고 안철수는 언론이 메시아 만들었고요. 문재인 후보 흔들기 오지게 있을 거고요. 503번 임기는 8개월이나 남았을 겁니다. 흰소리 하시는 분들 정신 차리세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군단이 또 하나 있잖아요. 언론들이요. 이거를 가지고 얼마나 적나라하고 악랄하게 즐겼습니까? 그들도. 언론도 공범이죠.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그렇죠. 문바라기 님이 만약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생겼으면 언론들이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가루를 만들고 있었을 거다. 국당이 아니라 안철수가 아니라 일개 당원의 과잉 충성 탓에 이런 상황이 된 것처럼 물타기 해주는 언론들을 보면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당이 당 차원에서 지금 딱 2명한테만 모든 혐의를 덮어 씌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을 그냥 일반 당원이라고 이렇게 포장하려고 하는 노력을 언론들이 받아주고 있잖아요. 이상해요. 우리나라 언론들은 왜 이렇게 안철수를 좋아하지? 서울대? 그래서 그런가? 아니 저기 JTBC도 굉장히 안철수를 좋아하는 편이고요. 참 이상해요. 한겨레는 물론이고 이상해. 잣대가 달라. 이 자를 민주당에 대는 자하고요. 국민의당에 대는 자하고요. 차이가 너무 나요. 일관돼 있지가 않아. 이 사람들이 기자가. 이상하고요. 변상욱님의 대기자님이죠. 변상욱님의 트윗입니다. 국민의당 부산지부에 신천지가 침투해 뿌리를 내렸다는 제보를 입수했을 때 취재팀을 부산에 보내면서 당부한 내용은 제보자 직접 만나고 주거지 및 가족 확인, 주민등록증 확인, 입수된 증거사진을 제보자와 관련 없는 복수의 인물들에게 보이고 교차 확인 등이었다. 그런데 그냥 까발린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확인 없이 까발렸다는 거죠.
제보만 듣고 복수의 제보 이 두 명한테 복수의 제보를 받은 건가요? 자기네 당원 2명한테? 복수의 제보. 복수를 하고 싶었던 제보인가? 2012년에 후보 양보한 그 복수인가요? 아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복수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거다. 그때 그 기자회견하면서 복수의 제보자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복수면 이유미하고 이 최고위원 이 2명한테 받았으니까 복수인가? 이상하네. 그 오늘 제가 낮에 성용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잠깐 봤는데요. 마침 그 시간에 김동철이 질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나온 말이 지금 굉장히 크게 대해서 특별됐는데 부도덕하며 비리 종합 세트인 이런 사람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도 안 뽑았다 하면서 막 열을 내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투분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흥분해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은 면전에 대놓고 김동철이 뭐 전에 우리가 트윗 까보기에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지금 국민의당의 다수의 국회의원들은 사실 민주화 운동도 안 한 사람들이에요. 호남에서 대충 잘 먹고 잘 살다가 어찌어찌 정치권에 졸대가지고 국회의원 하고 있는 자들이 많아. 그럼요. 그러니까 안철수는 그 시기에 돈 열심히 버셨고요. 민주적 개념이 충만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줄 잘 서서 지금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인데 김동철도 뭐 그런 부류라고 저는 보는데 이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장 강성인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국민의당의 원내 대표니까. 뭐 그렇지 않아도 그런 사람인데 저는 송영무 장관 후보자 이렇게 청문회 보면서 김병기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송영무 후보자의 바로 위에 조상들, 뭐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다 독립운동하셨던 그 유명한 집안이더만요. 예. 집안이 그래요. 예, 그러면서 국가 유공자에 대한 대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 아니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모욕 주지 말라 이런 건데 바로 자기 당에서 일어났던 어마어마한 조작 사건은 이거는 그 뭐 우리가 비리 그러면 뭐 어떻게 뭐 돈 몰래 받고 이런 정도를 비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거는 비리를 넘어서는 범죄. 예, 범죄죠. 범죄 집단이 조금 드러난 어떤 음주운전이라든지 뭐 고액 자문료 이런 거를 비리라고 몰아붙이면서 박근혜 정부 때도 이런 사람 안 뽑았다. 이건 모욕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자기 몸에 다이너마이트 두르고 있는 거야 지금. 아 자살 폭탄? 그래서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누가 국민이 그걸 믿어주겠냐고요. 국민의당이 점거하고 있는 호남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99% 나옵니다. 이렇게 한다고 지지율이 깎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고 보도도 보니까 호남에서 분노가 대단하다만요. 정말 창피하다. 왜 그런 거 있잖아. 한때 내가 너희들이 밀어줬던 게 창피하다. 왜 부끄러우면 우리의 몫이냐. 이런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사람은 이런 거 정치적 공세로서 이런 표현을 뭐 쓸 수도 있다고 치는데 그럴 입장이나 상황에 있지 않은 자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더 분노스러운 거야. 반성부터 이 새끼들아. 정청래와 더불어민주당님의 트윗입니다. 국민의당이 덜덜덜 떠는 이유. 허위사실 조작 유포는 선거법 위반 사항이다. 다른 법과 달리 선거법 위반 혐의자는 모두 유죄일 확률이 높고 유죄면 100만 원 이상 받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국회의원이 연루자면 금배지가 날아갈 것이다. 그래서 덜덜덜 떤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완님의 트윗입니다. 박주선 양심 고백 해설해드립니다. 기자회견한 거요. 해설해드린다는 겁니다. 7월에 국당은 당권이 바뀜. 정동영, 천정배, 문병호가 잡아서 박지원 더하기 안철수 라인 지선에서 학살할 예정임. 그 학살 정당성을 어깨 얻을 수 있음. 문준용 조작에 가담한 애들이 저 두 개파라는 박지원 안철수 개파라는 얘기죠. 실제로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이라는 YTN 프로에서 문병호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문준용 의혹 조작 윗선 그리고 안철수 알고 있었나 따져봐야. 이렇게 대놓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7월에 당권이 바뀌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아마도 정말로 박지원과 안철수는 완전히 내쳐질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국민의당의 성향 자체가 지난 일요일 날 트윗에 소개해드렸죠. 선거 대선에서 지고 후보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얘네들의 그 기질들이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를 가루가 되게 씹어버리는 실제로 안철수가 형사처벌 받을 확률도 높아질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근데 지금 현재 상황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국민의당 의원들이 자유당 의원들도 그렇고 지지자들이 이제 문자 보내는 거, 그러니까 문자 행동,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문자 보내는 것만 가지고도 문재인 당사자, 문재인한테 막 책임지라고 막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안철수 책임론에 대해서는 직접 거론을 안 하잖아요.
지금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서 이 안철수가 등판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책임론 자체를 거론하지 않는 것 자체가 비겁하고 진짜 졸렬한 거죠. 자기들이 어떤 그 전략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안철수라는 희생양을 이미 선택해 놓은 거예요, 지금. 안철수 그렇죠. 말고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안철수와 예. 박지원을 쳐내고 나면 실제로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국민의당 당권 경쟁에서 안철수와 박지원을 쳐내고 나면요, 남은 사람들의 입지가 호남 기반이라는 걸 한 절반 정도는 탈피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당 쪼개지는 거죠. 그렇죠. 그 구심점이 없어지는 거죠. 자기들은 살 수 있죠, 그 대신. 예. 예, 그러니까 안철수와 박지원을 쳐내면 자기들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민주당 말고 다른 당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박한 바람도 있습니다.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더 그리운님, 오전에 들은 광주 어르신들 반응입니다. 국민의당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저것들은 인자 망해버렸어야? 인자 누가 저것들을 찍겠냐? 아따 진짜 추접스럽다야. 노무현 아들이 아니라 문재인 아들한테 그래 버렸다고? 진짜 대실망하심. 경상도 분이 하시니까 이상하다. 굉장히 이상하네요. 그래요? 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저한테 토스 하세요? 오리지널 버전으로. 제가 봤을 땐 지금 현재 핵심은 저는 이용주라고 봐요. 더 윗선이 있느냐는 이제 차후에 밝혀질 문제고, 이준서는 이용주 전 의원에게 녹음 파일을 들려줬었다라고 했대. 보통 검사 출신들은 본능적으로 이게, 왜냐하면 이 가짜 뉴스 제보일 경우에는 역풍이 심하기 때문에 검증을 해봐야 되는 과정을 거치려고, 그런 역할을 하려고 그 자리에 그 사람을 앉힌 거예요.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확실한 정보를 갖고 증거를 갖고 상대를 공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준서는 이용주한테 들려준 적이 있다고 하고, 이용주는 지금 애초에 들어본 적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명백하게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인 거고요. 그리고 이용주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문준영 의혹을 증언한 사람이 한 사람만이 아니다라고 저희가 자신 있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를 공개를 하면 돼요. 그거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그 이용주 이 사람이 나는 국회의원직 사퇴할 거야, 이게 가짜로 드러나면, 우리가 조작한 게 드러나고 관여한 게 드러나면 이야기했잖아요. 네. 보통에 그런 거 있거든요.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거짓말을 들켰을 경우에 불같이 화를 내요. 그만두면 되잖아, 이씨. 이거야, 이거. 실제로 사건이 일어나서 내가 관여된 의혹이 전혀 없다고 하면요, 거기에 대해서 의원직 사퇴를 먼저 꺼내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의원직 사퇴가 먼저 나와야 돼. 거짓말에 대한 찔림, 범죄성을 갖고 그것이 아니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언론들이 그걸 써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직 사퇴를 먼저 거는 거예요. 이용주 의원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이 밝혀지는 기간과 자기의 임기가 비슷하게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요. 지금 이유미가 그 구속영장을 아마도 오늘 청구할 예정인 것 같고요. 이준서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이 됐어요. 그리고 압수수색 둘 다 자택 압수수색했고, 국민의당은 아직 안 했는데, 그러면 다음으로 이어지는 첫 번째 참고인이 누가 될까요? 이용주. 예. 네. 그리고 피의자로 전환이 되겠죠. 그러면 재판까지 가서 개망신 당하는 것보다 이 사람은 낌새가 이상하면 그냥 국회의원직 내려놓을 거예요. 제가 거짓말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끝내려고 아마 그렇게 복선을 까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야수님이 저한테 보내드린 예. 제가 원어민 네이티브 스피커로서 말씀드립니다. 예. 국민의당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에, 저것들 인자 망해버렸어야. 인자 누가 저것들 찍었냐. 아따 진짜 추접스럽다, 야. 노무현이 아들이 아니라 문재인 아들한테 그래버렸다고? 그런 식으로 하셨다는 게 사과드립니다. 부끄러운 거죠. 최민희 의원과의 방송에서 그런 얘기 짧게 했습니다만, BBK 문제 같은 것도 사실은 뭐 마치 이쪽 민주당 쪽이 한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그쪽 유전자 아닙니까? 조작의 유전자는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한 뿌리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별님님의 트윗입니다. 굉장히 웃긴 건요, 저 거짓말을 검사 출신 이용주와 변호사 출신 강영재가 가장 적극적으로 했어요. 소위 법조인 출신이요. 수치스러워요. 진짜 파렴치 범들이에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이럴 거라고는 어느 정도로 다들 알고 있었잖아요. 우리는 이게 뭐 조작일 거지 전혀 사실이 아닐 거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정말 이거 딱 접했을 때 너무 싫더라고요. 그냥. 수사는 착착 진행되고 있고, 이제 화살은 이용주에게 가고 있다. 이용주는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질지, 수사 이전에 정치인들은 거짓말 한 개 들통나면 사실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 모든 게 다 조작인 게 인정돼 버리는 일종의 역풍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만약 이용주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준서와의 대화 이런 데서
내가 들은 적이 없다. 녹취록 조작을 지시했다가 아니라 녹취록을 들은 적이 없다잖아요. 이용주의 말은. 근데 들은 적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는 녹취록을 조작한 것까지도 본인의 어떤 책임처럼 들리게 될 수 있어서 수사는 수사고 국민들은 거짓말한 게 들통나면 그 사람을 실질적으로 어떤 얘기도 그다음부터 믿지 않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요. 근데 재밌는 게, 그러니까 이게 녹취가 우리가 들을 때는 음성이 변조된 상태에서 듣지만 당사자들은 원본으로 들을 거 아니에요. 원본으로 그러니까 들었어요. 이용주든 이준서든 뭐 공명선거 추진단이든 그 선대위에 있었던 높은 사람들은 원본으로 들었을 거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다라는 거를 모를 수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은. 그리고 실제로 녹취록이라고 얘네들이 그 주장한 내용에 뭐 친구라고 얘기한 예. 그 이유미의 동생이죠. 예. 걔가 녹음한 거 보면 결정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를 갖고 대서특필해가지고 지금 난리를 부르스를 쳤던 거고요. 실제로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번에 새로 당대표가 된 이해운, 예. 예, 바른정당, 그 다음에 노회찬 이 두 분이 굉장히 강하게 비토를 하고 있어요. 국민의당에 대해서. 이건 윗선에 지시가 있었을 거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고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제는 벼랑 끝에 섰어요.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는 거고 이 사람들은 정말로 당 차원의 그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으려고 노력이라도 그나마 해야 자기들 몇 명이라도 살아남을 것 같아요. 문준영 씨 관련 취업 특혜 의혹 조작 사건 정말 어렵네요. 길어요. 제목으로 달기도 힘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제안들이 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조작 사건으로 해라. 근데 거기 이제 키워드가 취업 특혜 의혹 조작 사건.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당사자가 누구냐 하면 또 앞에 문준영이 붙어야 되고요. 참 제목 붙이는데도 엄청 힘드네요. 안철수 최측근 녹취 조작 대선 게이트. 그냥 짧게 가시죠. 조작당 사건. 그 당시에 이거를 그 조작한 것을 막 터뜨리고 난리가 쳤을 때 당시 문재인 후보가 남겼던 딱 한마디가 있었죠. 막 고마해라. 끊지 마십시오.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서. 마십시오 아니거든요. 끊지 마세요. 아, 끊지 마세요. 예. 그렇죠. 딱 이쯤에 그게 나가될 타이밍. 자,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면 나는 안철수 후보에 집중합니다. 안철수 씨가 대선 토론 때 했던 말은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것을 특별히 잘 부각시키지는 않네라는 게 첫인상이었고요. 흘러가듯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문맥을 던졌던 것도 지금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봤는데 맞아요. 문재인 후보에게 답을 들으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고 이것이 특혜입니까? 뭐 아버지를 둔 뭐 5급 상당의 뭐 이런 게 특혜입니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사건의 기본적인 가장 핵심은 문준영 씨가 어디를 들어갔냐가 아니라 아버지가 뭔가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놓고 아들을 특혜 채용하는데 아버지가 주도를 했다 요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제가 그런 질문을 여러 사람들한테 해봤어요. 안철수가 정말로 그런 것을 조작할 수 있는 인격일까요? 아닐까를 질문해봤어요. 다수의 사람들은 그래도 안철수가 그 정도까지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평소에 이미지 때문에 그래요. 네. 제가 대선 겪으면서 느낀 건데 MB와의 연관성 같은 걸 보고 느낀 건데 다시 한번 제기해봅니다. 전 충분히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주도적으로 조작을 했다, 지시했다가 아니라 조작을 하려고 하는 그 조직의 제한, 응집력을 제어할 의도가 없었다는 거 저는 봐요. 그러니까 실제로 결재까지 했을 확률도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장 대표적인 태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모르겠으니까 알아서 해.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상황을 다 알고 아는 상태에서 나는 도저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나는 모르겠어.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닐까. 내가 심리적으로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명백하게 그게 거짓인 걸 알고 누구한테 질문을 던질 때는요. 더군다나 생중계되고 있는 TV로 하는 대선 토론이잖아요. 이럴 때는 정말 흘리듯이 한 방 치고 상대방 답 듣고 싶지 않고 다른 걸로 바로 넘어가고 사람들한테 그 문장만 인식하고 남아있게끔 하려는 전략을 구사했다고 봐요. 그 음성 파일을 다시 한번 제가 방송에 넣어드리도록 할 텐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제가 문 후보께 묻겠습니다. 카이스트 교수가 서울대 교수로 이직한 것이 특혜입니까? 아니면 권력 실세에 있는 아버지를 두고 있는 아들이 5급 직원으로 채용된 게 특혜입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저는 그건 태생적인 한계예요. 그러니까 야수님은 그분을 잘 아니까 인간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깊은 부분을 알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국민의당은 안철수한테 갔네?
아이 그러면 뭐 안 봐도 뻔해 이렇게 나오거든요. 답이. 저 사람은 무엇을 지향하고 사는가는 그러니까 답이 나와요. 하긴 저도 그 국민의당 입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로는 연락을 안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잘못하면 엮일 뻔했어. 근데 지금 오늘 벌어진 일들은 방송은 이 시간까지 이유미 씨, 이준서 씨 집을 압수수색했고요. 이준서는 검찰에 지금 가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용주 의원은 그 기자회견 통해 가지고 나는 조작을 지시 안 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기 입으로 한 말 있어요. 내가 한 사람한테만 제보를 받은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복수의 제보를 받았다. 그럼 그걸 까야 된다니까요. 이용주는 내가 지시를 안 했다라고만 발뺌을 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네. 이용주 의원이 그런 얘기도 했죠. 국민의당에서 개입된 것이 밝혀지면 의원직 사퇴하겠다. 화이팅. 이게 단순히 그 사퇴해가지고 끝날 게 아니고 이건 정말 범죄 자체가 저는 처음 들었을 때 정말 너무나도 섬찟하더라고요. 정봉주 의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무나도 섬찟해가지고 이게 실형을 살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기승전 문준영이었었잖아요. 대선 내내 정말 털어도 나올 게 없으니까 이걸 그냥 슬쩍 흘리는 듯 하면서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5월 5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너무나도 크게 그 전에도 계속 밑밥을 깔고 뭐 이걸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쯤 되면은 이 여론조사라든지 뭐 그런 거 공표하는 것도 굉장히 애매한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네들이 이걸 알고 한 거지 모르고 했다가라는 거는 예.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발표 시점이 깜깜이 선거 들어갈 때였어요. 그 직전. 네. 그러니까 예. 깜깜이 선거 들어가기 직전이었고 사전 투표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그냥 제보가 들어와서 아 우리가 팩트 체크 못하고 흘렸다 잘못했어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얘네들이 안철수를 비롯해서 박지원을 비롯해서 이 수뇌부들이 오랜 시간 동안 A, B, C 플랜들을 쭉 짜고 있다가 마지막에 던질 수 있는 플랜을 던진 거예요. 자기들이 이기기 위해서 최종 무기를 던진 거거든요. 그것도 조작된 거. 예.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특혜입니까 하다가 갑자기 말이 바뀌면서 네. 그것이 특혜입니까 아니면 정권 실세의 아들이 5급 상당의 직장에 들어가는 게 특혜입니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말하는 장면과 목소리를 들어보면 실제로 저는 그 느낌 보면서 안철수 씨는 알고 있었다는 제 느낌적으로 느끼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뭐 이건 그냥 의혹 제기예요. 안철수 씨 죄송합니다. 저작된 사실임을 알고 있을 때는 그것을 부각시키지 못하고 살짝 끼워 넣는 방식으로. 근데 그 대선 토론을 보면 그 이야기를 물어보자마자 화제를 바꾸면서 이거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자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특혜입니까? 이것이 특혜입니까?라고 물으면 문재인 후보의 답을 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 답이 들어올 틈도 없이 이걸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바꿔가는데 거짓말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럼 제가 문 후보께 묻겠습니다. 카이스트 교수가 서울대 교수로 이직한 것이 특혜입니까? 아니면 권력 실세에 있는 아버지를 두고 있는 아들이 5급 직원으로 채용된 게 특혜입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저는 제안합니다. 국회에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교문이 열고 환노위 열어서 모두 다 투명하게 저는 검증받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내일 그 두 위원회 상임위 열자고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도 강력하게 안철수 후보가 알았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를 해보는 거예요. 네, 저도 안철수가 모를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요. 이게 그 녹취록 파일에서 이야기됐던 여러 가지 팩트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짚어보면 굉장히 광범위한 조사, 그러니까 한 개인이 이유미 씨라는 사람이나 아까 이준서 최고위원이라는 분이 그냥 단순히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정보를 취합한 다음에 시나리오를 쓰고 대본으로 정리한 다음에 그거를 뭐 이렇게 서로 그 연기하듯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그 문준영식 주변을 조사하고 파헤친 다음에 그 팩트들을 정리해가지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시나리오를 썼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그 사건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용주 의원이나 좀 전에 들려드린 그 음성 파일을 들어보면 한 건의 사건 갖고 우리가 그러는 거 아니다. 여러 건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여러 건을 본인들이 확인했다면 그 증거를 내놓으면 되고요. 확인 안 했다면 그 자체로 자기들이 거짓말했다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네. 확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 이준서 최고위원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거든요. 제가 그 예전에
이분하고 같이 이제 사회적 기업 창업을 해가지고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책임 소재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것도 굉장히 많으신 분이고 꼼꼼한 정도가 그러니까 거의 뭐 이상주의자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범죄에 대해서 스스로 구상하고 기획하고 가담하고 이렇게 할 사람이 못 돼요. 혼자 예. 단독. 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성격이에요. 그 사람 성격 자체가. 그래서 이게 처음 이준서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겠지, 동명이인이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런데 이거를 이유미 씨랑 이준서 씨 두 사람한테 그냥 다 덮어 씌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유미 씨는 당에서 케어해주지 않는다고 막 울고 있는데 원래 당은 케어해주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그 국민의당 카페 같은 데 들어가서 보면요. 이준서 이유미가 누구냐 득보다 민주당 프락치 아니냐 막 이러고 있던데요. 아, 조심하네 이 양반들. 나는 그런 의혹도 좀 제기를 해봐요. 이준서 씨가 전공이 디자인 쪽이더만요. 예.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 문준용 씨가 공모전에서 뭐 여러 가지 입상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들 레벨에서 그러니까 이준서도 나름대로 성공한 벤처 사업가라고 하니까 같은 디자인 쪽이면은 분명히 문준용 씨가 어느 정도의 레벨이 있는지는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이분이 디자인 대학원 그린 디자인 전공까지 하고 그 친환경과 공존의 가치로 세계가 먼저 주목한다는 그 타이틀을 두고 디자인 자체를 굉장히 그 에코 프렌들리 친환경적으로 좀 알려져 있게 지금 포장이 돼 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야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쪽 분야에서는 그렇게 안 알려져 있는 사람도 아니고 꼼꼼도 하다고도 좀 알려져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꼼꼼하고 이렇게 대범한 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성공한 사업가, 디자인 전공, 꼼꼼함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는 하지만 태생적인 한계가 있죠. 국민의당으로 들어갔다. 민주당은 평소에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가공림을 내세워 가짜 인터뷰를 조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당은 애초부터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국민의당은 한 사람만의 제보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할 정도로 무모하지도 않습니다. 뭐예요? 그때 5월 7일 날 국민의당에 무슨 단장인가 하시는 분이 공정선거 추진단장. 그런데 어처구니가 없어서 한번 들려드려봤습니다. 저런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정말 분석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날 공명선거 추진단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준용 씨 그 특혜 의혹 이 그 증거라고 이 녹취 파일 이렇게 공개하고 나서 그 기자회견한 내용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어떻게 확보하게 되었는가? 국민의당이 입수했다. 직접 통화를 한 건가? 그렇다. 예, 지금 말씀하신 분은 야수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프로 문빨러가 되고 싶은 야수입니다. 프로 문빨러. 그 옆에는 이상한 복장하고 계신 우리 희랑님. 안녕하세요, 희락입니다. 왜 이상해요? 팟캐스트계의 패션 리더. 발음 좀 해줘요. 패션 리더. 패션 리더, 그런 말 쓰긴 합니까? 트렌드 리더, 트렌드 리더. 패션 트렌드 리더. 자매 명종님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유명동입니다. 그리고 마차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저는 푸른나무고요. 이야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그 기자회견, 5월 7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이 안 나왔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텐데 별게 다 나와 있어요. 야, 진짜 너무 웃겨요. 그럼 제가 문 후보께 묻겠습니다. 카이스트 교수가 서울대 교수로 이직한 것이 특혜입니까? 아니면 권력 실세에 있는 아버지를 두고 있는 아들이 5급 직원으로 채용된 게 특혜입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저는 제안합니다. 국회에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교문이 열고 환노위 열어서 모두 다 투명하게 저는 검증받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내일 그 두 위원회 상임위 열자고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제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대선 토론 때 안철수 씨가 처음에 김미경 교수 자기 이야기하면서 카이스트에서 서울대로 옮기